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5일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도 그대로고 재산도 변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연금이 끊길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함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2번 정기적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4월과 10월인데요. 4월 재산정 시기에는 전년도 전체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이 반영되어 4월 25일 전후로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소득은 2025년 4월부터 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10월 재산정 시기에는 상반기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나 수시신고, 정기조사 결과 등을 반영합니다. 예기치 않게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이 시기에 발생하므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 재산정과 관계없이 언제든 수시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했거나 자녀 명의와 연관된 재산 거래가 있다면 즉시 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 이외의 재산정 시기를 잘 알고 계시고 그 전에 소득과 재산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작년에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기예금으로 연간 48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4월부터 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매달 40만원의 소득이 추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고금리 예금 상품이나 만기해지로 발생한 큰 이자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적용되지만 세전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60만원의 세전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원을 공제하고 추가 공제 30%를 뺀 약 33만원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또한 연금 수급 기준 초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잘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이자소득은 연간 합산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입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년도 4월에 발표된 금액이 해당 연도의 4월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2024년 4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 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천만원 상승할 경우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인정액이 20만원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 데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이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하면서 다른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재산이 더 크게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할 경우 공제액이 6,250만원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거주지 이전만으로도 기초연금 감액이나 혹은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이러한 작은 차이 하나로도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사나 부동산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융재산의 증가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현금성 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연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 2억 원이 있다면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8천만 원이 평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72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 60만 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단기간에 소득인정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실시간으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현황이 정기조사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예기치 않은 감액 또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산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비과세 금융상품 또는 소득 제외 항목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내용은 자녀와의 명의 거래입니다.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등의 행위는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자녀가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그 출처나 목적과 상관없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 초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차량에 부모가 공동 명의로 들어간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부모의 일반 재산으로 포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나 수시 확인에서 해당 명의의 거래가 확인되면 관련된 재산은 모두 부모의 소유로 간주되어 수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명의로 임대한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제공했을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은 부모의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신청 예정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와의 명의 공유나 대여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의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변동사항을 주의 깊게 관리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